하버드 강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논쟁. 세계 최고는 우리 프랑스 TGV지. 아니지, 신칸센이 원조야. 그런데 하버드 교수님이 뜻밖에도 KTX를 언급하는 순간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한국이 기술을 훔쳐서 결국 우리까지 따라잡았다고? 고작 몇 년 전에 배운 걸로 우리랑 동급이라고? 한국은 원래 일본 기술을 베끼던 나라잖아. 그러나 교수님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프랑스와 일본 학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하버드 수석 교수님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 아우렐리아 킹스웰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 하버드에 왔을 때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인 이곳에서 어떤 배움을 얻게 될까? 정말 기대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논쟁이 하버드 강의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며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속철도 시스템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강의실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TGV야. 프랑스가 만든 세계 최고 속도의 열차. 아니지. 신칸센이 원조야. 세계 최초로 상업 운행을 시작했잖아. 학생들은 각자의 고속철도를 자랑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고 저는 그 열기에 자연스럽게 휘말렸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한국의 KTX도 빠르게 성장한 고속철도입니다.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한국이 감히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고? 고작 몇 년 전에 배운 기술로 우리랑 동급이라는 게 말이 돼?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교수님, 한국이 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와 일본 학생들의 반응은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들이 한국을 하찮게 여기는 걸 보며 순간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단호한 대답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프랑스와 일본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한국이 우리 선진국이랑 비교될 수준이라고요? 프랑스 학생이 황당하다는 듯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고속철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과 프랑스에서 기술을 가져간 거 아닌가요? 맞아요. KTX가 처음엔 프랑스 TGV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잖아요. 옆에 있던 일본 학생도 거들었어요. 그냥 기술만 베껴서 흉내 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고 말고요. 원래 일본 기술을 따라만 하던 나라니까요. 강의실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한국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 교수님이 차분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를 적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중요한 건 베꼈다가 아니라 배웠다는 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교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운 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KTX는 프랑스 TGV와 일본 신칸센을 능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요? 프랑스 학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본 학생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죠. KTX가 TGV보다 뛰어나다고요? 일본의 신칸센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따라잡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을 넘기자 세계 주요 고속철도 시스템에 대한 비교표가 떴습니다. 프랑스 TGV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속철도 시스템, 일본 신칸센은 최초의 상업용 고속철도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국 KTX는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고속철도라고 적혀 있었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프랑스 TGV는 1981년에 개통되었고 신칸센은 1964년에 최초로 운행을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 KTX는 2004년, 불과 20년 만에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 말에 프랑스 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무리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역사 자체가 짧잖아요. 20년 만에 따라잡았다고 해서 TGV랑 같은 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교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속도를 올린 것뿐이라 생각하시나요? KTX는 신뢰성, 정시 운행률, 그리고 최신 기술 도입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정시 운행률이 높다고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건 신칸센이 최고 아닌가요? 라며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맞습니다. 신칸센은 정시 운행률이 높은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KTX의 평균 정시 도착률은 9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9.6%라고요? 신칸센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정말인가요? 학생들은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TGV나 신칸센과 비교했을 때 KTX는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낮아요. 학생들은 의문을 품고 그건 그냥 한국이 싼 인건비 덕분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교수님은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용 절감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유지보수요? 그게 무슨 뜻인 거죠? 프랑스 학생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학생도 같은 반응이었죠. 설마 기차 점검을 AI가 한다는 겁니까? 그건 그냥 홍보용 마케팅 아닌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AI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입니다. KTX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장을 예측하고 사전에 점검해 사고를 막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둘째, 자동 점검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직접 검사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열차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죠. 셋째, 최첨단 전자제어 시스템입니다. 폭우나 눈보라 같은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KTX는 더 이상 단순한 고속철도가 아닙니다. KTX는 세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실시간 고속철도 점검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교수님의 말을 들은 저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TGV나 신칸센은 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직접 기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KTX는 AI가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를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합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즉,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저도 한국의 철도 기술이 혁신적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속철도가 갑자기 멈추거나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그때 일본 학생이 반박하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신칸센은 역사적으로 사고가 거의 없잖아요.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지비용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AI 시스템 도입으로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얼마나 비용 절감이 되었을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TGV와 신칸센은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평균 20%에서 30%에 달합니다. 반면 KTX는 AI 도입 이후 유지비용을 15%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죠. KTX는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승객 만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은 고객 경험까지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KTX의 승객 만족도는 96%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TGV와 일본 신칸센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KTX가 세계 고속철도 시스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KTX는 속도도 빠르고 유지 비용도 낮고 승객 만족도까지 높은 고속열차 시스템인 거죠. 교수님의 말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 마음속에 강렬한 인식을 심어주었어요. 결국 고속열차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느냐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긴장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신칸센과 TGV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시스템 아닙니까? 한국이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가 기술력에서 밀린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일본 학생도 팔짱을 낀 채 동의하며 말했죠. 교수님, 프랑스와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고속철도 기술을 선도해왔습니다. TGV와 신칸센은 오랜 역사 속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한국이 최근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원조는 여전히 프랑스와 일본입니다. 그들의 말은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잠시 침묵한 뒤 그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한마디 던지셨어요. 그렇다면 최근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도입한 고속철도 시스템은 어디일까요?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 세계 고속철도 수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TGV입니다. 한때 유럽과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았던 TGV는 현재 해외 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본 신칸센입니다. 신칸센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해외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KTX입니다. KTX는 아시아, 유럽, 중동 등 15개국 이상과 계약을 진행 중이며 현재 가장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고속철도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세계가 선택한 고속철도는 어디일까요?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고속철도는 한국의 KTX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가성비와 기술력 때문인 거죠. 그 말을 들은 일본 학생이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칸센은 일본이 직접 운영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해외 수출보다는 국내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품질 관리는 중요한 요소죠. 일본이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건설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칸센의 경우 1km를 건설하는데 약 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KTX는 같은 구간을 절반 수준인 약 300억 원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거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 KTX는 신칸센보다 비용 효율성이 2배 높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칸센은 정밀한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TX는 AI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방식보다 50%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즉, KTX는 단순히 초기 건설 비용만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총 비용에서도 신칸센보다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은 놀란 듯 반응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칸센의 건설 비용이 2배나 비싸다고요?
유지보수 비용도 KTX가 더 싸다니 정말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결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KTX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한국이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앞선다는 뜻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현재 세계 최초로 차세대 초고속 열차 개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미래의 고속철도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스마트한 방식으로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KTX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 KTX를 뛰어넘는 차세대 초고속 열차 하이퍼튜브를 개발 중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초고속 열차 하이퍼튜브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세 가지 핵심을 소개하셨습니다. 첫 번째, 속도입니다. 이 열차는 시속 1200km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KTX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하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입니다. 하이퍼튜브는 기존 철도처럼 바퀴가 굴러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기부상 기술을 활용해 공중에 떠서 이동하기 때문에 마찰 없이 초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입니다.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실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050년 상용화를 목표로 앞으로 몇 년 안에 시범 운행도 시작될 예정이죠.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시속 1200km. KTX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요?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세계 고속철도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그들, 이제는 그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닫고 말았던 거죠. 그때 한 프랑스 학생이 당황한 듯 손을 휘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바로 옆에 있던 일본 학생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신칸센과 TGV는 여전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열차야. 수출이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밀린다는 의미는 아니잖아.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실제 성능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먼저 최고 속도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TGV와 일본 신칸센은 최대 시속 320km의 속도로 운행됩니다. 반면 한국의 KTX는 이보다 빠른 시속 33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숫자 하나하나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평균 운행 속도입니다. 최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운행 중 평균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느냐죠. TGV는 평균 시속 270km, 신칸센은 시속 260km로 운행됩니다. 그런데 KTX는 평균 시속 305km로 두 열차보다 훨씬 높은 속도를 유지합니다.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시 운행률을 살펴보겠습니다. TGV의 정시 도착률은 91%, 신칸센은 95%로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KTX는 무려 99%의 정시 운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시스템입니다. 고속철도의 핵심은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이죠. KTX는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안전 시스템을 도입한 반면
TGV와 신칸센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해외 운영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TGV입니다. TGV는 유럽 내에서 활발히 운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외에서 직접 운영된 경험은 없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프랑스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신칸센입니다. 신칸센은 대만에서 운행을 시작했지만 첫 해에는 연착률이 12%에 달했습니다. 즉, 본국에서 운영할 때와 비교해 안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한 템포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KTX입니다. KTX는 2018년부터 해외에 수출되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 해 정시 운행률이 9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데이터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만에서 운영된 신칸센이 첫 해 연착률 12%라고. 그런데 KTX는 해외에서도 98% 정시 운행률을 유지했다고. 강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신칸센이나 TGV는 본국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내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의 KTX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학생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겠죠? 철도 산업에서 한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 선두주자로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일본 학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따라잡혀버렸어. 프랑스 학생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아직 자부심이 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강의실은 다시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히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철도 산업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래형 고속철도 개발 속도를 비교해보죠.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미래형 고속철도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 뒤를 일본과 프랑스가 따르고 있죠. 둘째, 차세대 기술 도입 계획입니다. 한국은 100%의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본은 85%, 프랑스는 78% 수준입니다. 즉, 한국이 가장 빠르게 철도 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셋째,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시점입니다. 철도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평가받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2028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2032년, 프랑스는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초고속 열차 개발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로 하이퍼루프 시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기존 고속철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일본 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래 기술 개발 속도에서도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고. 차세대 고속철도도 한국이 가장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니. 프랑스 학생은 머리를 감싸 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도 우리가 제일 늦네. 강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발전하고 새로운 리더가 계속 등장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철도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강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옆에 있던 다른 학생도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인정해야 하는 건가? 교수님은 차분하게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 학생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전자가 됐어. 프랑스 학생은 허탈한 듯 웃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여전히 자부심이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지. 강의실은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변화의 순간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세계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 제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BBC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KTX를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속철도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CNN입니다. CNN은 한국이 철도 기술에서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문, 르몽드입니다. 이들은 프랑스 철도 기술이 더 이상 독점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학생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밀리고 있었어? 프랑스 학생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언론이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다고.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는 잠시 침묵을 허락한 후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강의실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교수님은 차분하게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철도 산업의 성공은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시성을 자랑합니다. 정시 도착률은 무려 99.5%에 달하죠.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 사고율은 0.00001%로 안전성이 보장된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은 그 숫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초고속 열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표 속도는 시속 1200km에 달하는 하이퍼루프입니다. 그 순간 그 어떤 학생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고속철도를 운영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이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고르며 교수님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끊임없는 혁신과 남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노력 덕분입니다. 교수님의 말은 강의실을 가로지르며 학생들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수입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한국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이 한국을 따라 배우고 있으며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은 듯 해 보였고 교수님의 말에 대한 깊은 충격과 깨달음이 엿보였습니다. 일본 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던 거야. 프랑스 학생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인가. 교수님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을 가진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라고 쉽게 말할 수 없겠네. 일본 학생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긴 거야.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마무리하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닙니다. 세계 철도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상대는 한국이겠네. 교수님의 말이 여전히 강의실에 울려 퍼지고 학생들은 잠시 고요한 분위기 속에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KTX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시선을 한 번 더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고 있죠. 한국은 다음에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 것인가? 강의실은 깊은 여운과 함께 고요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혁신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묻고 있죠. 한국은 다음에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 것인가?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였죠. 한국의 철도 산업이 보여주는 혁신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 혁신의 한 부분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보여줄 또 다른 혁신이 무엇일지 그 기대감은 이제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